자, LG이노텍 현재 시점에서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자, LG이노텍 172,200원 현재 호가 부근에서 전량 매도 신호 전송드렸습니다. 자, LG이노텍 이번 주 화요일날 진입해서 오늘 개장 직후에 전량 매도하면서 전량 수익 청산되었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9월달은 단기 매매에 대해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좀 더 매매 순환을, 보유기간을 짧게 하고 순환을 조금 더 돌릴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러한 구조대로 현재 저희 현금 쓸 거 쓰면서 팔고 팔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순환 돌릴 수 있는 매매에 대해서 꾸준히 추적할 부분들 추적하고 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9월 4일) 본격적으로 오늘자의 VIP 전용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어요. 나스닥 종합이 1.02%, S&P 500은 0.51% 상승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23%, 다우 지수는 0.0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상 미증시, 그러니까 나스닥의 상승 요인을 한 줄로서 우리가 풀어본다면은 매크로의 호조가 아니라 알파벳의 급등이 나스닥을 견인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우가 상승 랠리에서 빠진 이유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구글이 반독점법 논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리스크를 안고 있었는데, 미국의 연방법원이 구글의 핵심 사업인 크롬에 대해서 너네 매각하지 않아도 돼 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반독점법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 보니까 철저하게 밸류로서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첫 번째로 부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주요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하면서 꽤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이어서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 또한 구글 검색 기능을 계속 사전 탑재할 수 있다, 사업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알파벳에 이어서 애플도 함께 좀 강세를 보였고, 이게 나스닥의 상승을 견인하였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번 주 화요일에 진입한 단기 종목 LG이노텍이 나름대로 지금 3거래일 연속 양봉을 보이면서 꽤나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사실 기대감으로써 3거래일 연속 양봉이 보이고 있는 건데, 오늘 한번 흐름 보면서 대응이 필요한 가격이 온다라고 한다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 대해서 말씀을 안 나누어 볼 수가 없겠는데, 제가 이번 주 화요일날 방송을 하면서 지금 보유 종목 중에 좀 심상치가 않다, 뭐 돌파에 대한 기대가 꽤나 크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수요일날 곧바로 거래대금이 꽤 몰려주면서 나름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저희도 지금 공식 평단 대비해서 한 5% 이상 수익률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희일비할 거 없이 전량 홀딩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월 4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0.31, 코스닥은 0.73. 일단 개장 직후에 국내 증시는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가는 모습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이 그리 막 강하거나 긍정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서 아직은 증시의 방향을 신뢰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만 더 차분히 지켜보겠습니다. 자, LG이노텍 현재 시점에서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자, LG이노텍 172,200원 현재 호가 부근에서 전량 매도 신호 전송드렸습니다. 자, LG이노텍 이번 주 화요일날 진입해서 오늘 개장 직후에 전량 매도하면서 전량 수익 청산되었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매수 관점, 매도 관점 한번 간단하게 복귀해 볼게요. 항상 이 매수와 매도 관점에 대해서 복귀를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가 매매를 해서 뭐 얼마를 벌었다, 몇 퍼센트를 먹었다,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관점이겠지만, 결국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나와서 돈을 번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해야 서비스 그 이상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LG이노텍 진입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관련주로서 주식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던 기업입니다. 물론 이제 사업 분야라고 하면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9월 9일날 아이폰이 신규 출시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했던 관점은 가장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 그리고 폴더블 쪽의 파이낸텍 등등 모바일 관련주들이 꽤나 주식시장에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일단 모바일 테마 자체에 주목할 수 있던 이유는 단순하게 9월 9일날 아이폰이 출시가 되어서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오늘 화웨이도 신규 폰을 출시하고요, 삼성도 신규 폰을 출시하고요, 다음 주에 애플도
새로 신규 폰을 출시하고 이렇게 겹겹이 일정들이 모아져 있다 보니까 모바일과 관련된 테마 혹은 종목에 기대가 더욱 부각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 첫 번째였어요. 그 와중에 일정이 가장 뒤여서 불확실성은 조금 적겠다고 봤고 하단의 추세와 지지가 가장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수급이 가장 셌던 건 아니지만 견고한 추세 속에서 눌림과 돌파의 괴리가 굉장히 크지 않았던 LG이노텍을 저희가 이날 오전에 진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추세는 끌어올라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장기평에 대해서 돌파를 못 해주면서 이제 위쪽에서 힘을 조금 모으고 있는 구간이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닫고 있는 구간이 똑같다 보니까 한 차례 소폭 돌파는 가능할 거라고 봤고, 이제 그 돌파가 나온 구간에서 저희가 오늘 매도가 나간 것입니다. 사실 다른 종목 대비해가지고 막 수급이 엄청 센 종목은 아니라서, 원래도 막 15%, 20% 그렇게 크게 볼 종목은 아니었지만 리스크 없이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을 했었다. 이게 매수의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도에 대한 관점은 뭐가 있을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 일정들이 이제 하나 두 개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해석을 가지고 테마들이 움직일지 모르겠다는 관점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의 수급을 보았을 때 원래는 어제랑 엊그제까지만 본다고 하면 삼성전기의 수급을 좀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삼성전기의 수급이 조금 나름대로 몰리는 것 같음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일정을 앞두고 좀 대장적으로 수급이 뺏기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저희가 중장기로 본다고 하면은 뺏긴다고 할 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는 단기 관점이었기 때문에 한 5%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깔끔하게 매도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전량 매도 신호 전송드렸습니다. 자, LG이노텍 축하들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9월달은 단기 매매에 대해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좀 더 매매 순환을, 보유기간을 짧게 하고 순환을 조금 더 돌릴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러한 구조대로 현재 저희 현금 쓸 거 쓰면서 팔고 팔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순환 돌릴 수 있는 매매에 대해서 꾸준히 추적할 부분들 추적하고 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또 차익 물량 한 차례 걷어내주고 매수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죠. 20선에 대해서 돌파를 좀 못 해주다가 이제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돌파를 좀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매도 물량도 꽤나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젠 매도보다 매수가 더욱 부각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땡큐다 라는 생각으로 비중을 실어간다는 종목이었고, 비중을 실제로 실었고 이제 수익권으로 접어들고 있는 자리잖아요. 조금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해서 막 오두방정 호들갑 떨 건 없고 중장기 관점으로 차분하게 계속 지켜보면 되겠다. 결국은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서 함께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관점으로 계속 홀딩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현재 5% 정도 수익권 확인되고 있는데, 약간 김칫국이라면 김칫국이겠지만 저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모멘텀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아이오니스 원료 공급 관련된 모멘텀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와 북한과 연합을 훨씬 더 견고하게 만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언급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그럼 저는 더 언급이 될 수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남은 다음 카드는 생물보안법일 텐데, 그러한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저는 1순위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 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누군가 봤을 때는 그냥 너무 고점인 거 아니냐, 높은 자리인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같은 관점으로 계속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GST 슈팅 나오네요. 전일도 잠깐 이런 매수세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특정 이슈가 있던 것도 아니고 테마적인 수급도 아니었다고 보고 한 4억 정도라서 저는 그냥 약간 돈 많은 개미가 들어온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GST 오늘자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7% 정도 수익률 돌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일한 관점으로 계속 잘 지켜보겠습니다. GST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액침 냉각에 이어가지고 삼성전자 납품, AI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결국은 빠질 수 없는 그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4분기에 장비 납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다 보니까 차분한 관점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9월 들어가지고 저희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견고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받아요.
9월은 매집의 시간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매수할 종목과 비중을 키워갈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금 현금을 사용하고 있고 그 결과도 조금씩 저는 확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점점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희가 생각하고자 했던 모멘텀들이 증시에서 하나하나 부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재 저희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가 꽤나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 단기 같은 경우는 계속 단기 관점으로 매매를 돌리겠지만 중장기 포트도 저희가 지금 반도체, 정책과 AI, 바이오의 나름 최선호 종목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증시가 좀 어떤 모멘텀을 민감하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한 종목 정도는 더 추가할 수도 있다. 9월 중순 전으로. 딱 그 정도 관점으로 지금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매매할 종목을 고를 때 놓쳐서 안 되는 관점은 이거 주린이 분들이 정말 많이 놓치시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종목이든 테마든 기대감이 없는 건 절대 없어요. 주식시장에 지금 2600개, 700개 종목이 상장돼 있잖아요. 제가 모르는 종목이라도 한 20분만 보면은 어떤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지 어떻게든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기대감과 그 재료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될 만한지 이걸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대감이 없는 종목이나 테마는 없어요. 애초에 테마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기대감이 있으니까 생기는 건데. 근데 이제 순환에 대한 관점이든 일정에 대한 관점이든 다양한 것들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그러한 재료나 테마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기 적합하냐 이거를 보는 게 저는 정말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마를 볼 때 이제 구분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은 연속성이 있는 테마냐 연속성이 없는 테마냐, 두 번째가 외국인이 관심을 갖는 테마냐 외국인이 관심을 갖지 않는 테마냐, 저는 이렇게라고 생각을 해요. 연속성이 없는 테마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한 차례 부각이 됐다가 그 테마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니까 수급의 순환 관점이 아니라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관점이 제한적이겠죠. 그리고 외국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테마냐, 외국인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외국인이 사지도 않겠죠. 그 말인즉슨 올라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파이가 전세계 시가총액 파이를 봤을 때 5%가 되지 못해요. 2%인가 3%인가 되는데 국내 증시가 외국인의 자본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외국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조선이 미국의 전략 납품이 된다거나 대한민국이 무언가가 무기를 수출한다거나 혹은 아이폰이 신제품을 출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외국인이 알 수밖에 없는 이슈겠죠. 이런 차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테마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골 같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는 테마도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죠. 첫 번째는 정책. 주식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정책에 반하는, 정책과 반대되는 종목을 하지 말아라. 이건 저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 기조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실적. 실적은 테마라고 보긴 좀 애매하긴 한데 결국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가치를 평가받는 가장 1순위도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니네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테마이기도 하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LG노텍 매매 다들 고생들 하셨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